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16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08%, 코스닥 0.6% 상승하면서 마무리했고요. 확실히 지금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 증시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환율로 인해서 좀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로 좀 많이 이동을 했던 그런 외국인인데요. 지금 옵션 만기 이후에 이번 달에는 확실히 좀 매수로 접근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이제 기관 투자자가 좀 매도를 하면서 오늘 코스피는 좀 하락을 했지만 코스닥 지수는 1000포인트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쌍바닥을 딛고 반등을 좀 해줬고요. 21선 위에서 좀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하락 자체는 좀 멎어 보이지만 확실히 아직까지는 확실한 상승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번갈아 가면서 좀 증시 특히 코스피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좀 반등을 해주는 타이밍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대형주 위주로의 그런 큰 상승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이제 크게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형주 위주로의 큰 파동의 상승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특히 이런 큰 파동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크게 올라왔던 그때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움직일 때는 대형주가 크게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큰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을 겪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도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고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증시인데 아직까지는 뭐 금리 인상이 바로 진행되기보다는 이제 내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뭐 옆으로 횡보를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기간이 이제 이틀 연속 매수했다가 오늘 좀 매도를 크게 하면서 또 특히 이제 기타 금융 위주로 또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왔네요. 오늘은 자, 그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확실히 4일 연속 매수해주면서 오랜만에 크게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일 동안 거의 1조 5천억 가까이를 또 매수를 해주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받쳐주고 있고요. 이전에 계속해서 뭔가 연속적으로 빠져나가던 그런 흐름과는 좀 반대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도 마찬가지. 일단 반등을 했고요. 코스피보다 확실히 크게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관련 종목들이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혹은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 기술주들도 조금씩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좀 중소형주가 모여있는 기술주 위주의 그런 성장주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하지만 뭐 거래량 자체는 지금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이 꾸준히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상승 후에 바로 떨어질 것인가, 뭐 그 정도가 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계속 매수를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기관 투자자는 좀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그 장 트렌드가 좀 전체적으로 골고루 오르기보다는 특정 종목 위주로, 테마 위주로 좀 올라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모여 있는 그 코스닥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보겠습니다. 1.97%로 뭐 그대로 유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이 1.6% 아래, 그 다음에 1.4% 위, 뭐 그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급격히 좀 올라가 준다면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좀 조심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네, 모두 이제 빨간불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일도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오늘 150원 상승해서 25,700원 마무리를 했고요. 0.6% 상승을 했습니다. 시간의 가격은 네, 100원 정도 더 상승을 해서 25,800원으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도 장이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고요. 최근에 대형주가 좀 힘을 생각보다는 못 쓰면서 좀 코스닥 위주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꾸준히 그래도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가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상승으로 좀 가면서 26,000원대를 좀 뚫어볼까 했지만 좀 저항을 맞으면서 마지막에 조금 뭐 떨어졌고요. 하지만 뭐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것은 거래량 자체가 오늘도 700만 주대로 이제 좀 소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거래량을 좀 보았을 때는 좀 주기적으로 그 거래가 터지는 그런 시기가 이쯤이 되지 않을까 해서 화요일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네요. 그래서 조금 더 뭐 거래를 죽이면서 네, 횡보를 좀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움직임이 한번 보일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네, 괜찮습니다. 지금 움직임 뭐 크게 나쁘지 않고요. 선을 하나 더 그어 볼게요. 네. 그어보게 되면 이 아래 꼬리를 이제 보시면 21선을 받치면서 계속 21선을 지탱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급등 이후에 두 번째 급등하고 이 25,100원 라인을 좀 이제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여러 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때는 이제 잠깐 하락을 했었지만 그래도 올라와서도 지금 캔들 하단이 지금 계속해서 25,100원 정도에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25,000원은 좀 괜찮은 지지선이다, 탄탄한 지지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항선도 그만큼 지금 27,100원이 좀 두텁고요. 이 사이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를 좀 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 주가 횡보를 더 이어갈 것인지 이 21선을 태우면서 점점 이제 이 주가를 수렴을 하면서 네, 밀어 넣을 것인지 네, 아니면은 뭐 그대로 올라갈 것인지 뭐 아니면 갑자기 이제 올라가는 척 하면서 한번 공매도 대량 상환을 위해서 떨어뜨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사실 뭐 공매도 상환을 위해서 급격하게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좀 매수하는 세력이 없어야 되거나 아니면 기관 세력도 같이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좀 그들이 원하는 방향이 될 건데요. 지금은 확실히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런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쉽게 한 세력이 좀 끌어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자리에서 횡보를 좀 하거나 네, 올라가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21선에서 지금 두 번째 받쳐주면서 내일도 좀 올라가 준다면 그냥 쌍바닥 다지는 식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조만간도 27,000원까지 도달을 해준다면 다시 한번 고점을 탈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라온 지 거의 뭐 2주, 3주 정도가 좀 되었네요.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렀고요. 네, 이 수렴 패턴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움직임이 필요할 때고요. 거래량도 700만 주까지 떨어지면서 제 근래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주목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주봉은 뭐 그대로 음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월봉도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투자자 보게 되면 오늘도 기간 매수가 들어왔고요. 또다시 이제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6만 주, 아니죠. 6일 동안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24만 주 기간 매수 들어왔고 외국인은 34만 주 들어왔네요. 그래서 뭐 크게 네, 매도 없이 오늘은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다음 기간 수급도 좀 들어와서 수급적으로는 괜찮았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기간 수급도 특히 금융투자 위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오늘은 연기금과 투신이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네,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하루 정도 좀 차익을 실현을 했지만 연기금과 투신, 보험이 모두 매수를 했고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코스피 전체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가 5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던 그런 날인데요. 반대로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기관 포트폴리오에 지금 두산중공업이 들어있는 것이 네,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지금 뭐 이 10월 13일부터 해가지고 네, 계속해서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연기금 투자자 위주로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 매수가 매집이 끝나게 되면 크게 올라갈 것이 네,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상승 파동이 이제는 시작될 때가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얘기했듯이 현대건설에서 이미 공시가 떴습니다. 근데 그 공시가 뭐 사실 심증이지만 이미 그 상대방 계약을 공개할 수 없는 엠바고가 걸려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상대방과 그 다음에 계약 금액을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유력합니다. 이 정황상. 그래서 이집트 수주권을 우리나라가 지금 따낸 것 같고요. 느낌상으로는.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의무 공시가 뜨지 않았다라는 것은 두산중공업이 작년 매출액이 15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2.5%라고 한다면 한 3천억 정도가 2.5%에 해당되는데 그거보다 좀 분할했을 때 낮을 수도 있으려나요?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일단은 네, 공시가 의무 공시가 지금 한번 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이집트 원전 소식에 대해서는 네, 이 들리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소식 하나만 가지고 지금 두산중공업 매매를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친환경을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중요시하는 시대가 와버리니까 네, 두산중공업과 같은 그런 원전 관련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네, 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안정적인 원자력에 대한 이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풍력 에너지, 네, 뭐 두산중공업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태양광 에너지도 있고요. 그런 친환경적인 에너지는 사실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네, 하나당에 대한 그런 생산할 수 있는 그 전기를 이미 계산을 했겠지만 네, 메가와트로 이제 뭐 계산을 했겠죠. 한 개당. 그 다음에 태양전지도 비메가와트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해서 몇 대 몇 대 해가지고 뭐 곱하기 산수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이 변수인자들이 네, 환경이라는 거죠. 네, 기후가 변하게 되었을 때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이미 유럽은 네, 여기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원자력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이 전기차에 대한 시대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기 수요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네, 지금 뭐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이 원자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멈춰 있는 신한울 3, 4호기, 네, 신한울 3, 4호기와 그다음에 새로 검토되었던 그런 원자력 발전이 또 이제 재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이 많이 주목을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 원전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지만 거기에 내수 시장까지 좀 보태준다면 확실히 크게 움직일 것 같네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수요 그래프도 그런 비전을 보고 이렇게 기관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요? 네. 외국인 수급은 좀 줄어들고 있지만 이 외국인 수급은 네, 열심히 줄어들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보고 두산중공업의 국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국매도 잔고는 오늘 1,400만 주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대비해서 뭐 크게 많이 줄진 않았고요. 16만 주 정도 줄었네요.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인 것은 그래도 공매도의 급증이 어느 정도 멈췄다, 완화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1,400만 주 이상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피크를 찍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것인지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 공매도 거래량도 좀 이제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행인 것은 계속해서 기간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해도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끌어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공매도 상황에 대해서 한번 기다리면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산중공업이고요. 네, 대차장고 보겠습니다. 대차장고는 체결 137만 주, 상환은 130만 주 정도 되어서 뭐 6만 주 정도가 대차가 상환이 좀 되었네요. 네. 아니죠, 체결이 되었네요. 그래서 잔고는 뭐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뭐 이 대차 잔고 또한 막 엄청나게 급격하게 좀 많이 늘어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좀 멈춰 있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추가로 늘어나는지 정도만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세 같은 경우는 추정은 34만 주, 오늘 38만 주 매수하면서 보유율 자체는 8%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의 이 물량을 좀 빼고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주 세력이 기간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큰 타격을 입히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두산중공업이 좀 힘있게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도 같이 좀 들어와 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일단 언제 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시작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에 대한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일단 채권단 관리 졸업, 영업이 1조 목전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두산건설 매각이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회사 공식적으로는 뭐 공시라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좀 여론에서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산건설은 4천억에 지금 매각이 될 것 같고요. 99% 정도의 지분이 4천억에 매각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채권단에서 이제 수여를 받았던 차입금 3조 6천억 원 중에 9천억 정도만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두산건설 매각하고 그 다음에 아직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은 매각 자산을 고려를 했을 때는 이게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는 졸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에 대한 그런 차입금을 상환을 진행을 한 것 같고요. 급한 불은 이제 다 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두산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수소 사업으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두산중공업 거기에 원자력 발전까지 SMR까지도 좀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금 또 리포트가 2개가 나왔고요. 뭐 유진투자증권부터 먼저 보면 지금 원래는 이제 수주 잔고가 70% 정도가 원전일 만큼 두산중공업이 원전의 주력이었는데요. 정책 이후에 10% 수준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원전 비중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왔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 원전 수주, 그 다음에 국내 LNG 연료 전환 및 풍력 발전 수주를 통해서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수주 잔고는 14조 원이고 2030년까지 연평균 최대 8조 원의 신규 수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연 평균이라고 한다면 뭐 1년에 8조 이상을 계속 수주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뭐 잘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원전 계획 국가는 총 18국이고요. 제가 뭐 저번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한 6개 나라 정도만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국가는 총 18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발주 나올 예정이고요. 2022년까지 상반기까지 발주가 기대되는 프로젝트는 이집트 엘다바 2차 측 시공. 이거는 심증으로는 이미 이제 계약을 따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는 두 번째는 이제 폴란드 1차 이제 3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체코 1기고요. 이건 두코반이고요. 네 번째는 기타 유럽 1기. 그다음에 뭐 대선 결과에 따른 국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등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총 사업 규모가 이제 50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해상 풍력은 뭐 10기가와트가 목표이긴 한데요. 사실 이게 뭐 총 사업 규모 60조 원 수준이고 이중 터빈 뭐 QAM이 30조 원으로 뭐 추정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뭐 원전을 다시 시작을 한다면 만약에 이 해상 풍력을 이렇게 크게 지을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는 다시 한번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세계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 해상 풍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두산중공업이 지금 개발을 하고 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에너지 효율 대비해서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신사업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5메가와트 터빈 상용화를 이미 마치고 요걸 이제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두산중공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이제 많이 상환이 되었다. 7조 원에서 4조 원대로 3조 가량 이제 상환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기존 이제 사업과 신사업이 어우러지면서 좋은 분위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기업이 LG화학이 기존 사업과 신사업이 잘 어우러져서 성장한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에 따라서 두산중공업도 목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뭐 구체적인 목표 주가는 정하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움직임으로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 뭐 주가가 내려간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이건 뭐 나중에 따로 다른 영상에서 언급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기업 자체가 턴어라운드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온 상황에서 이 리포트를 분석한 분들이 계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더 상승을 예측을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주가가 일직선으로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낙폭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조금 언급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리포트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나오면 떨어진다라는 것이 아마 이런 구간에서 좀 느끼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분석들은 좀 잘 분석을 하는 게 사실이죠. 애널리스트들인데 정말 분석 잘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방향은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게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내리고 뭐 좀 주가가 위에서 멈춰 있다고 해서 뭐 좀 짜증 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우리가 기다린 만큼 큰 수익을 줬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우리 지금 요 상승 구간을 함께 했었잖아요. 그죠? 이런 구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급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지금 꽤나 많이 오른 상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겪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바닥을 다질 때까지 기다리고 상승 전환까지 지켜보고 그래서 꾸준히 올라와서 이제 여기까지 다음 벽을 돌파하기 위한 과정을 겪고 있는 그런 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이미 저점 대비해서 이만큼 올라왔고 좀 떨어지더라도 이까지 떨어지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요 절반 정도, 요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시 N자로 이렇게 내린 만큼 또 올라가 준다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뭐 하나하나 네, 방향을 매일매일 예측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뭐 기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좀 뭉글뭉글하게 좀 보시고요. 이 차트 같은 것도 네. 주가를 맞춰야지라고 주식에 달려드는 순간 좀 네, 돈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는 좀 삼가시고 이런 중장기 특히 대형주 투자를 하실 때는 큰 사이클을 보시고 천천히 여유롭게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